옆에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아이비님이 남자분 돈 많이 부족 없이 있어도 절대 은퇴 일찍 하면 갑자기 늙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요. 그리고 소셜 대인관계 줄어들고 그래서 절대 일찍 은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분의 잡은 굉장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실까? 바로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우리 김기대 목사님의 기대되는 이야기 우리 김 목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그 잡마다 일마다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예. 목사님도 스트레스 직업병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있죠. 있죠. 예. 근데 뭐 스트레스는 어떤 직업군이나 다 있고 네. 꼭 뭐 목회직이라 더 있으란 법은 없는 거죠. 늘 네. 즐겁게 살아가고 네. 또 다른 또 교인 이외의 예. 삶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기도 하죠. 예. 네. 예. 그래도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람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네. 재미를 잃지 않고 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그래야지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얼마나 재미난 얘기를 기대되는 얘기를 해주실까? 네. 오늘은 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술이요? 예, 웬 목사가 술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어떤 문화의 흐름이나 이런 문화사를 공부하다 보면 네.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술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뭐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술 이야기가 좋아서 네. 또 거기서 우리가 건질 것은 없나 네. 생각해서 한번 술을 주제로 삼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 술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요. 예, 술을 정말 멋지게 잘 마시면 주신. 예, 그렇죠. 못 마시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병신. 병신. 그 병은 술병의 병이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마셨어. 그럼 뭐게요? 예. 그러니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망신. 술하면 항상 양면적 가치가 있죠. 예. 하나는 사람 좋은 사람, 뭐 술 예. 좋아한다 그러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또 하나는 그가 주사가 심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행적인 행위를 가져오면 또 술 때문에 저렇게 망쳤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예. 성경에도 술 이야기가 뭐 나쁘게 기록된 것보다는 네. 오히려 좋게 기록된 것도 많습니다. 네. 예, 뭐 나쁜 얘기도 물론 없잖아 있지만요. 네. 일단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 위장 장애가 있으니까 속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고 한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좀 묘한 얘기인데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갈등할 때 예수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먹기를 탐하고 독주를 즐기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대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가끔은 그렇게 네. 독주를 즐기신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이 있는 그런 네.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독주가 그러니까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도 요즘에 와서 이제 와인이 고급화되면서 그 증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했죠. 옛날에는 네. 뭐 소주도 옛날에는 뭐 막소주란 말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조 기술의 차이가 있겠죠. 그 옛날 한 2000년 전쯤에 네. 술의 제조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도 일찌감치들 즐기신 인류의 선조들. 예. 제가 하나 질문 더 드려볼게요. 네. 세계 역사에서 지금 근대사에서 가장 악인 2명을 뽑으라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히틀러? 또 하나는 소련의 스탈린이 되겠죠. 수많은 사람을 스탈린. 학살하고. 근데 히틀러와 스탈린은 뭐 2차 대전 말기쯤에 가서 서로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술을 안 마신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예. 우리가 흔히 악한 사람은 막 술주하고 그럴 사람 같은데 네. 실제로 술을 안 마신다는 거고요. 네. 물론 뭐 전혀 안 마시게 했겠습니까마는 네. 그렇게 마셨다는 증거가 별로 없고요. 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네. 둘 다 엄청난 독서광이었습니다. 몇만 권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그 책을 정리해서 히틀러의 그러면 서재 혹은 스탈린의 서재 이런 책들이 다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책을 읽었길래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 네. 라고 생각해 보니까 책도 다 좋은 고전들만 읽었어요. 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란 보장이 없고 네.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뭐 철학적이고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네. 스탈린과 히틀러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처럼 술이란 건 참 함부로 결정 내리고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술을 마시고 책은 별로 안 보는 착한 사람이에요. 네. 뭐 좋은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질문이 이제 맥주하고 네. 포도주하고 어느 것이 더 역사가 오래되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인터넷에 보면 논쟁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나. 포도주 아닌가요? 포도주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요. 네. 뭐 근데 그 반대 의견도 또 인터넷에 흘러넘칩니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맥주가 더 오래됐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오, 왜 네. 맥주가 오래됐다고 보냐면 네. 맥주는 진짜 곡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곡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곡물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쉽습니다. 네. 뭐 농사를 짓다가 이거 어떻게 바로 되는 것을 보고 네. 거기서 어떤 알코올성 성분이 나왔다. 네. 마셔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네.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근데 다 정답을 저는 말하는 건 농사 아니고. 짓기 전에 예. 포도나무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과일이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서 발효가 돼서 더 자연 발효가 먼저- 될 그거는 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이 과일 같은 것들은 과일 열매는 병충해에 약합니다.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다 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농사짓고 자기들의 그 식생활과 정말 생명과 관계가 있는 그 고가류로부터 네. 맥주를 얻은 것이 더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주를 더 오래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술의 신이죠. 네네. 포도주의 신이고요. 네. 그 신과 얽힌 여러 가지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이 더 오래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여전히 이건 뭐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예. 맥주가 더 오래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 디오니소스 하면 그리스 이쪽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리스 하면 영웅 알렉산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어요. 공교롭게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이제. 3.3회. 예. 근데 이분의 그 사망 원인이 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엄청난 대주가였다고 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고요. 네. 하루는 전쟁터에서 자기를 구해준 아주 절친이 있었는데 네. 그 절친이고 하니까 뭐 술김에 조금 싫은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알렉산더에게. 네. 알렉산더가 또 그를 죽여버렸어요. 어머나. 그러고 나서 평생 후회를 했고요. 아.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더 그 친구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더 술을 마시다가 33살의 젊음을 다 보내고 절명을 말았습니다. 했군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술을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또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나 이쪽에 내려오는 그 권주가 같은 거 보면요. 첫 잔은 건강을 위해서, 둘째 잔은 뭐를 위해서일까요? 사랑을 위해서. 아, 정답입니다. 맞아요? 예. 찍었죠. 예. 셋째 잔은 평안한 잠을 위해서 뭐 이렇게 쭉쭉 갑니다. 근데 넷째 네. 잔은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뭐 10번째 잔은 뭐 기물을 파손하고 이렇게 권주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잔까지가 딱이야. 예. 그래서 세 아무리 잔은 많아도. 예, 잠 잘 자고요. 근데 두 잔이 딱 좋은 거예요.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군요. 아니 어디 보니까 두 잔 이상 마시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뭐 줄이려고. 알코올량은 도수가 있기 때문에 뭐 두 잔이냐가 다르죠. 아니 근데 마시면 잠이 잘 오나요? 잠이 안 오시는 뭐 분들은?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그렇죠. 해요. 예, 네. 뭐. 잠을 더 잘 자는 사람도 있고 그 숙취 때문에 더 밤새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그쵸. 사람에 따라 네, 다양하더라고요. 네. 예. 알맞게 드세요. 알맞게 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요, 뭐 네. 포도주가 이제 더 발전을 하면 이제 브랜디라고 해서 이제 꼬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맥주를 또 증류하면 그게 위스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류법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꼬냑과 위스키는 조금 후대에 나오게 됐죠. 예. 맨 처음에 이제 맥주나 와인처럼 도수가 낮고 네. 그 증류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많은 도수 높은 술을 뽑아내지 못했는데 네. 한 중세 이후에 이제 그 높은 알코올 도수의 술을 뽑아내는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브랜디라고 부르는 꼬냑이 있고요. 네. 위스키가 있습니다. 네. 위스키는 한 10세기경 중국에서 참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술을 생각을 하는 바람에 중국이 빼갈 생각하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우리가 왜 3월에 세인 패트릭 데이라고 초록색 옷 입는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네, 이제 네. 아일랜드의 성자인데 네. 그냥 5, 6세기 정도에 활동하시던 분인데 예. 이분이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이제 뭐 증류 기술을 가져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네. 아마도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것은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서로 이제
위스키 원조 논쟁을 하느라고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한 10세기, 11세기경에 증류 네. 기술이 처음 발전해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이제 위스키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네. 이제 영국은 뭐 사실은 그 섬나라 별로 크지 않은 섬나라지만 거의 많은 또 나라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아일랜드도 네. 있고 웨일즈도 있고 또 뭐 예전에는 게일이라고 하는 족속이 민족이 있었는데요. 네. 게일 언어로 이것은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스키 먹으면 이제 생명이 막 생명이 되는 거죠. 저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쿠아 비타에라고 하는 건데요. 예. 아쿠아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물 맞죠? 생명의 물. 뭐, 생명의 물. 예, 뭐, 아쿠아비타. 비타에는 뭐 바이탈, 뭐 생명 근원적인 뭐 이런 거, 바이탈 리듬 이런 말도 있듯이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게일어로 고대 게일 언어로 우이스케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이스케. 거기서 위스키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라는 게 게일 말로 예, 우이스타. 위스케 브레데라고 하는 그런 위스케. 말. 그래서 위스키가 됐구나. 위스케. 예. 응?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재밌는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위스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진짜 게일 말로 불러야 되겠다. 위스키. 위스케. 좀 있어 보이죠, 뭔가 예. 배워 보이고.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발전했고요. 결국 스코틀랜드가 이제 그 위스키의 본고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말인 그 스카치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또 절약 정신이 많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카치 테이프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와 또 스카치 위스키는 또 고향 어원적인 고향이 같습니다. 예. 스카치 테이프 이것 다 어. 그 사람들의 어떤 근면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테이프라고 테이프예요? 하죠. 예, 예. 하여튼 뭐 술과 연관된 얘기가 이렇게 많죠. 예, 네. 예. 그런 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문화사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고요. 네. 또 우리가 더는 많은 공부들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위스키의 스펠링을 아시나요? 예. WHISKEY예요, KEY예요. 두 개 다 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떤 차이인지 모르시죠? 예. 스코틀랜드 위스키만 KY로 씁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나온 것은 KEY로 씁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스카치 위스키가 아주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는 자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는 위스케. 거죠. 예. 위스케. 그런데 유일하게 응. 다른 나라 위스키들은 다 이제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 위스키들은 다 응. KEY로 쓰는데 네. 유일하게 KY로 끝나는 스코틀랜드 이외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일본이 위스키로 조금 강하게 유명하죠. 떠오르더라고요. 예, 산토리라고 하는 그게 아주 부드럽고 예, 꽃향기가 나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 산토리 사장이 예. 그 스코틀랜드 가서 직접 배워왔어요.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20년 전에 예. 직접 배워와서 그 스코틀랜드 위스키 측에서 너는 직접 제자니까 위스키라고 써도 좋다. 그러니까 K와라고 Y로 끝나도 좋다. 그랬군요. 이런 약속을 받아서 왔기 네. 때문에 위스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문화사적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또 거기 뭐 슬픈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위스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어떻게 해서 위스키 전쟁이요? 네? 위스키 전쟁이 뭐냐면 그린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저 아이슬란드보다 더 아주 예. 큰 아주 동토의 나라죠. 네. 북극곰 잘 나오고 예. 뭐 평균 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어우, 겨울에 추워. 그러니까 섭씨로 말이죠. 우리는 미국 살다 보니까 파시가 익숙한데 섭씨로 영하 40도까지 내려가고 그런 나라인데 그린란드가 이제 사실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이지만 덴마크령입니다. 그 네. 령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푸에르토리코가 네. 미국령이듯이. 근데 이제 지구가 둥그러니까 뭐 우리가 머릿속은 유럽 저 끝에 있고 캐나다는 또 이쪽 우리 미국 쪽에 있어서 두 나라가 지구를 평면으로 생각하면 떨어져 있지만 지구 네. 둥그니까 두 나라가 붙어 있겠죠. 굉장히 붙어 있죠. 네. 근데 그 사이에 국경지대 사이에 조그만 이제 계곡의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계곡 네. 사이에 두고 바다가 그런데 거기 한스 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린란드로부터도 11마일, 어. 캐나다로부터도 11마일. 그래갖고 서로
하여튼 100여 년 정도 싸웠어요. 이게 우리 덴마크 땅이다. 그러니까 그린란드 땅이다. 캐나다는 우리 땅이다. 그래갖고 한 번은 네. 덴마크에서 슈납스라고 하는 그들의 고유 위스키를 슈납스. 땅에 묻어놓고 덴마크 국기를 꽂고 오면 그 다음에 또 캐나다가 자기네 위스키를 꼽고 또 자기네 국기를 꼽고 이런 싸움이 아주 지속됐죠. 그래서 그걸 숙성에다가. 위스키 전쟁이라고 불렀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2년 전에 응. 극적으로 타결을 해갖고 응. 그 섬도 딱 반으로 나누기 나눴어요. 아 정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뭐 그 와인이 프랑스가 워낙 18세기 19세기까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네. 와인이 훨씬 더 그 사용량이 많았는데요. 네. 소비량이. 네. 그런데 19세기부터 이제 그 위스키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위스키가 이제 어떤 독죽, 독한 술의 어떤 강자가 됐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옛날에도 병충해가 많았듯이 18세기 말에 한번 프랑스의 포도밭에 4분의 3을 다 말라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충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 병충해 때문에 와인 시장이 주춤할 때 네. 위스키 시장에 치고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올해에도 포도 농사가 완전히 망쳐서 예. 그리고 더 이상 젊은이들이 포도주를 잘 안 마신대요 이제. 예. 그 뭐 다른 위스키나 예. 뭐 다른 스프리스를 마셔가지고 그래서 대폭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저항의 상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와인은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종교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끊었는데 와인은 기독교 전통으로 너무 깊은 관계가 있고 네. 또 사실은 좀 그 와인의 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상급 문화, 부르주아 문화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하고는 네. 잘 안 맞죠. 아. 근데 이제 위스키는 스코틀랜드는 또 잉글랜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은 나라거든요. 네. 지금도 막 가끔 우리가 네. 영국 뉴스 보면 스코틀랜드 독립하자는 그런 안건들이 왔다가 부결되고 올라왔다가 국회 네. 그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스카치는 저항의 상징. 그리고 또 뭐 위스키바 같은 게 고급스러운 데도 있지만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저항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이들이 또 위스키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얘기들이 아주 재밌죠. 뭐. 네, 그렇습니다. 아우, 벌써 이제 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예, 뭐 네. 오늘 뭐 곡을 준비해 보시라고 그래서 네. 제가 뭐 그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도라지 위스키. 예, 도라지 위스키가 뭔지 드셔보셨어요? 아세요? 네. 뭐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몰라요. 이건 또 한국 전쟁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끝낼게요. 네. 그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이제 미국 무대를 통해서 위스키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주정에서 물도 섞어 뭐 한국에서 이제 독특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이제 예. 너무 미제 위스키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토리스 위스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더 싸게 하려고 토리스 위스키를 주정을 사와 섞어서 토리스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됐어요. 로얄티 문제. 네. 그러니까 토리스 위스키 측에서는 우리 이름 뭐 주정은 우리가 분명히 줬지만 벌써. 이름까지 사용하라고 허가는 안 했다. 니네가 섞어서 팔면 니네 이름을 가져야지 해서 법정 논쟁을 한창 하다가 네. 결국은 이 토리스 위스키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불법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름을 할까 하다가 도라지 위스키. 도라지. 도리스에서 돌아버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도라지로 도라지. 만든 위스키가 절대 아님을 아니구나. 알려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으면서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김기대 목사님이 예, 오셨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세상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오늘 차차차 끝곡이 되겠습니다. 고마미야
숨은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빠른 걸음, 주 5회 30분씩 혹은 주 3회 50분씩 걸으면 아주 좋다고 그러는군요. 움직여야 산다. 그것에 대하여 네, 멋진 밤 만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김무혜 앵커님의 라디오 서울 2분 뉴스 이어집니다. 차차차는 내일 낮 3시에